3월 18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승 마감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시장은 연준 회의 경계감 속 AI 모멘텀 지속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25% 상승한 6,716선에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7% 오른 22,479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0.1%가량 소폭 오르며 46,993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가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였지만 엔비디아의 연례 컨퍼런스에서 나온 긍정적인 소식들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준 회의에 대한 경계감과 AI 모멘텀이라는 상반된 힘이 부딪힌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거시적으로는 이란과의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1.8% 이상 상승하며 배럴당 9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반면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AI 칩과 장밋빛 미래 전망을 내놓으며 관련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엔비디아 주가는 막상 0.7% 하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시장의 경계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촉발한 AI 기술주들의 기대감과 실제 주가 반응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첫 번째 흐름,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와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시장은 연준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다시 배럴당 95달러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고, 이는 곧바로 채권 시장에 반영되어 10년물 국채금리가 4.2%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겨 미국 달러 인덱스를 100에 근접한 수준까지 밀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가 상승에 수혜를 입은 에너지 섹터가 유일하게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는 등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게 깔린 하루였습니다. 유가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시장의 전망이 크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올해 중반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한 달 전 97%에서 현재 68%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 시점도 10월이나 12월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내일 공개될 점도표에 쏠려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의 한 차례에서 아예 없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은 연준에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어 금리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까? 네, 시장 지수는 조용했지만 자금의 흐름은 명확한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에너지 섹터의 강세입니다. 에너지 섹터 상장지수 펀드는 오늘도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역시 온스당 5,000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를 동시에 흡수했습니다. 또한 변동성 지수가 장 초반 24를 넘었다가 22 수준으로 하락 마감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하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표면 아래에서는 위험 회피와 인플레이션 대비라는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한 뚜렷한 자산 재분배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수요일에 발표될 연준의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은 이번 유가 충격이 원유 자체보다 디젤 같은 정제유 가격에 더 큰 타격을 주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금리 정책에 어떤 전제를 깔게 될 것인지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내일 발표 내용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의 경계감이 짙은 상황에서도 기술주 상승을 이끈 동력이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 소식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었기에 이토록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GTC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로서 엔비디아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자리였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현재 주력 제품은 블랙웰과 차세대 아키텍처인 베라루빈을 통해 2027년까지 누적 매출 기회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엄청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 제시했던 2026년까지의 5천억 달러 전망치를 1년 만에 2배로 늘린 것으로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25%, 0.47% 상승 마감한 배경에는 바로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칩 성능 개선에 그치지 않고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계획까지 발표하며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입니다. 1조 달러라는 숫자가 정말 압도적이군요. 그런데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이 현실화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년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상당 부분 선반영해 왔습니다. 실제로 GTC 발표 직후 장 초반에는 4.8%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내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0.7%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GTC의 발표 내용이 놀랍긴 하지만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주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만큼의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한 셈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 이른바 인공지능 버블에 대한 경계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엔비디아 자체는 쉬어갔지만 GTC에서 나온 긍정적인 기운이 다른 관련 기업들에는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비전 제시는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GTC에서 차량용 음성 인공지능 플랫폼을 선보인 사운드하운드 인공지능의 주가는 3% 넘게 상승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우버와 손잡고 2028년까지 28개 도시에 로보택시를 배포하겠다고 밝히거나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신약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 칩을 대거 도입했다는 소식 등은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칩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인 거시적인 흐름과 AI라는 큰 테마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부킹홀딩스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주가가 3% 넘게 오르며 마감했는데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걸까요? 네, 오늘 주가 상승은 시장이 부킹홀딩스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단순한 숙박 예약 플랫폼이 아닌 AI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 렌터카, 현지 즐길거리를 모두 아우르는 커넥티드 트립 생태계로 진화하는 혁신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실적을 보면 항공권 예약이 37%, 즐길거리 예약은 80%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단순 중개를 넘어 결제까지 직접 통제하는 머천트 모델의 총 예약액이 24.8%나 증가한 점도 회사의 지배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말씀하신 AI 기반의 종합 여행 플랫폼으로의 진화는 분명 매력적인 성장 동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겨진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특히 유럽에서의 규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부킹홀딩스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리스크가 바로 유럽연합의 규제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장법, 즉 DMA는 이 기업의 핵심 경쟁 우위인 가격 동등성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호텔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저렴하게 객실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였는데 DMA로 인해 이 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회사의 가격 결정력과 장기적인 수익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위협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10K 보고서를 통해 DMA 준수를 위해 사업 관행을 변경했으며 이것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규제가 사업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스페인에서 부과된 거액의 벌금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까요? 네, 스페인 경쟁당국이 부과한 약 4억 8,500만 유로의 벌금은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된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0K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등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에 걸친 시스템적인 리스크의 시작을 의미하며 향후 수년간 예측 불가능한 법률 비용과 추가적인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간 94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위협은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체력을 영구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장은 커넥티드 트립이라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환호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의 규제 강화라는 명백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미래 성장 서사에 대한 기대감이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압도하고 있는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성장 비전은 매우 설득력 있지만 이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반면 규제 리스크는 회사의 공식 보고서에 명시된 이미 현실화되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군요.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이번 주에 예정된 경제 이벤트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입니다. 특히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20일에 발표될 FOMC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앞으로의 금리 인하 경로를 어떻게 제시할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개될 점도표, 즉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 분포도를 통해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만약 점도표의 중간값이 상향 조정된다면 시장이 기대했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겠군요. FOMC 외에 또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네, FOMC 회의 전후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화요일인 19일에는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됩니다. 주택시장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는 연준이 경제의 다른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택 지표를 통해 경제의 온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중요한 지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목요일인 21일에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3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나옵니다. 이 지표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속보성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3월에도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둔화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PMI가 확장 국면인 50을 계속해서 상회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번 주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과 실물 경제 지표를 모두 확인하며 숨가쁘게 움직이는 한 주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신호를 보낼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 예측에 집중하기보다는 핵심 경제 지표의 추세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시장의 큰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월 18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